주요 자재 중에 레미콘과 같이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 바로 철근인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자재비가 지금 고점인 건지 저점인 건지 추상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지금 집 지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추상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2023년 3월까지의 물가정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해온 그래프를 보시면서 같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주님들과 같이 상가주택을 신축하시는 데 들어가는 주요 자재비는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최근 자재비는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 전기공사 설비공사는 대략 견적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집을 지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판단 기준 중에 자재비가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자재비 동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전기공사 설비공사부터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자재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전기공사라고 부르는 이 공종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합쳐서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전기공사는 전력간선, 전등, 전열, 냉난방 등으로 나눠집니다. 전력간선은 맨홀에서 건축물의 분전반까지 전기를 인입시키기 위한 설비이고, 전등은 분전반에서 전등까지 전기를 공급해주는 설비이고, 전열은 분전반에서 콘센트까지 전기를 공급해주는 설비예요.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처럼 통신 맨홀에서 건축물에 통신을 인입시키고 CATV나 홈네트워크,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소방공사는 자동화재 탐지, 유도등 같은 소방설비를 말하는 거고요. 보시는 표에 있는 금액에는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IoT 시공비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예산 잡으실 때는 대략적으로 연면적 평당 20에서 2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IoT는 구성에 따라 금액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현장에서는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견적을 하시려면 수량 산출에 의한 내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보시는 거에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실제로 저처럼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도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략적인 사업 수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계설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계설비 공종에는 장비 설치, 난방, 환기덕트, 위생기구 설치, 급수급탕, 오배수, 가스, 시스템 에어컨, 옥외 배관 등등이 있는데, 장비 설치는 보일러 설치를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귀뚜라미, 린나이, 경동나비엔, 대성셀틱 제품들이 있죠. 난방은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난방수가 집안을 데워줄 수 있도록 난방 코일을 매관하고 온수분배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환기 덕트는 단어 그대로 주방, 화장실 등과 같은 곳을 환기시켜주기 위한 설비를 만드는 겁니다. 위생기구 설치는 도기류나 액세서리 설치비를 말하는 거고요. 자재비는 별도입니다. 급수급탕은 물이 집 내부에 필요한 곳에 인입될 수 있도록 배관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오배수는 건축물 안에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배관하는 것을 말하고요. 가스는 말 그대로 집 내부에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인입시키는 공사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삼성이나 LG 같은 에어컨을 천정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산 잡으실 때 난방, 환기덕트,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를 합쳐서 평당 2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비 설치는 보일러 대수에 따라 견적가를 반영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에도 가격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제품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정말 대략적으로 한 대당 자재비 설치비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는 3세대 인입시키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삼성 에어컨으로 14대 설치해서 2,500만원 정도 발생된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네오블랙 12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견적받고 집행한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금액 대비 가져가시는 효과가 커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부터 주요 자재 중에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2023년 3월 말 기준 단가입니다. 우리가 상가주택을 신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미콘이 2호에 27에 150인데 여기서 2호는 골재치수, 27은 강도, 150은 슬럼프를 의미하는 거고 시공사에서 레미콘사와 단가 계약을 할 때는 각 지역별 기준가의 90%다, 100%다, 110%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제가 신축한 영종도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이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거의 비슷했었고요. 총 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통 몰탈인데 아파트같이 대형 현장은 벌크 레미타를 주문해서 사일로를 넣고 방통기계로 약품과 물을 섞은 다음에 펌프로 배관을 통해서 밀어 올려가지고 방통을 시공하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사일로를 만한 여건도 안되고 그만한 양도 안되기 때문에 방통용 몰탈을 레미콘사에서 주문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영종도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47평, 31평, 29평 3세대를 타설하는데 45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자재 중에 레미콘과 같이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 바로 철근인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자재비가 지금 고점인 건지 저점인 건지 추상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지금 집 지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추상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2023년 3월까지의 물가정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해온 그래프를 보시면서 같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있는 표는 SD410mm 철근의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철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8월부터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상승했던 작년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SD413mm 철근도 같은 흐름으로 현재까지 흘러왔고요. SD416mm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SD419mm 철근도 똑같고요. SD422mm 철근도 같습니다. 슈퍼바의 경우도 단가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하락해서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22mm 슈퍼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상 제일 위에 있는 제주도 단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7월에 130만원 정도 되었고 직전 달인 2023년 3월에는 110만원까지 하락하신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달 자재비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참고하셔서 자재비 수준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열재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는 도면상의 가등급 단열재라고 표기되어 있는 비드법 2종 단열재인데요. 2종도 1호부터 4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지어왔던 LH나 SH 아파트, 민영 대단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2종 2호 수준에서 시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벽의 경우는 PF보드라고 부르는 준불연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고요. 영종도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이 벽돌 타일이었기 때문에 두께가 같은 악기 타일과의 단차 느낌을 주기 위해서 80T PF보드와 130T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고요. 일반 비드법 단열재도 2종 1호를 사용해서 금액이 비싸지더라도 단열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종도 현장에는 층간 차음대까지 포함해서 단열재 총 비용이 2,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단열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2종 4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1호와 4호는 색깔부터가 다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강도 차이도 확연하게 나니까 만약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축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설계 시에 2종 2호 이상으로 작성하고 실제 단열재 납품이 되었을 때도 확인까지 하시면 더 좋은 품질의 집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잡자재는 일반적으로 건재상에서 주문하는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레미탈, 방수제 등과 같은 공사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통칭한 거고요. 영종도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속의 상가주택 건축공사비 원가 중에 전기공사, 설비공사 주요 자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많이 도움되셨나요? 짧은 영상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사비 외에도 제가 직접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하면서 촬영해 놓았던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품질 관리의 정석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